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직장인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사람들은 보통 생각으로 다음 상황을 상상하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게 되면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쭈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제 집행할 때는 진짜 딱 6가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한 점유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강제집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다음으로 강제집행 비용과 명도합의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 두 가지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핵심 카드는 무엇이고,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6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집을 누구보다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왜 쉬운 건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집행은 그냥 인근에 법원을 가시면 돼요. 인근에 보면은 그 물건 애초에 경매를 했던 그 법원 있죠? 지방법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 방문하셔서 민사신청과라고 있어요. 또는 민사집행과라고도 있을 겁니다. 이곳에 가셔서 경매계라는 창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셔서 내용을 설명하시면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작성을 하시고 거기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이 부분은 뭐라고 적으면 되나요? 하면서 필수사항 외에는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경매계에 다시 제출을 하면은 서류를 몇 가지 주는데 집행문, 결정문, 송달증명원 이런 걸 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의 강제집행 신청이 승인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행관 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결국 이거를 집행하시는 분께 제출을 해야 돼요. 가서 서류를 제출하시고 나면은 아마 납부서를 하나 떼줄 거예요. 이거를 어디로 가냐면 법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한 1층 여기 구석 쪽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신한은행이 보통 있는데 여기 가셔서 납부서를 제출하면은 어디 계좌로 입금하세요, 아니면은 현금 있으시면 여기로 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용 납부까지 하면은 그게 진짜 강제집행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딱 2곳만 갔습니다. 크게 보면은 법원에 가서 이 민사신청과에 갔고 그 안에 있는 경매계에 갔죠. 그럼 여기서 작성할 거 작성하고 받을 거 다 받고 집행관 사무실로 갑니다. 가서 비용 납부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강제집행이 쉽게 신청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잔금 납부할 때 있죠. 결국에 우리가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최종 확정이 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면은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대략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 내 명의로 바뀌는 거니까 명도 합의가 될 때쯤, 아니면 명도를 이걸 딱 진행을 하는 거를 연락이 진행됐을 때쯤 그때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잔금 납부를 하고 꼭 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등기 이전 신청과 인도 명령 신청이에요. 등기 이전은 쉽게 말해서 등기를 내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집이다 라고 법적으로 이제 등기가 딱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인도명령은 뭐냐면 경매에서는 이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명도 대상이 맞다,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를 이 경매는 법원이 해주죠. 법원이 주체입니다. 법원이 이거를 승인한 겁니다. 증명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등기 이전 신청을 할 때 법무사에 가서 맡길 겁니다. 그러면 이 법무사에서 한 수수료 한 몇만 원 주면은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낙찰만 받으면은 알아서 해주는 방법은 주변에서 줄을 설 겁니다. 해주겠다고. 대신 이 인도명령 신청이 되면은 이걸 돼야지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인도명령 신청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그냥 네, 작성만 하고 주세요,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큰 핵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청이지 인도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명도만 잘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이때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강제집행을 한 후에, 신청한 후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크게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나면은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2번의 계고를 해요. 쉽게 말해서 2번의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열쇠공인과 그리고 집행관님 동행해서 문을 강제로 열고 안에 들어가서 경고문을 붙인다 했어요.
집행 결정문을 부착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 핵심은 강제로 문을 열고 가서 경고문을 부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잠수 타고 밖에 나서 내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경고문을 부착하고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고문 내용은 여기가 강제 집행이 결정됐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 전에 완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적인 내용들이 쭈르륵 써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되는 문구인데 이게 내가 없는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붙여놓을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진짜 뭔가 강제적으로 일어나겠구나. 어마어마한 압박 효과가 생깁니다. 보통 이쯤 되면은 웬만해서는 합의를 해요. 명도를 하고. 근데 그래도 뻔뻔하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 사례가 그랬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행 비용을 납부합니다. 아까 납부했던 거는 신청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집행 비용은 뭐 사다리차도 와야 되고 인부분들도 오셔야 되고 집행관님들도 집행비가 또 출장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겠고 이런 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다리차 오고 짐 다 포장해서 내리고 옮기고 하거든요. 이런 아파트 하나 기준 있죠.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냥 우르르 올라와서 열쇠공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와서 짐 그냥 포장해서 박스에 담아서 사다리차 내리고 운송 딱 해버려요. 인부들도 한 10명 온단 말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죠. 미리 홍보를 해두라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짐을 이미 막 포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막 10명의 우람한 사람들이 막 짐을 옮기고 있고 내 짐이 다 빠져나간 이 상황. 점유자가 뒤늦게서 이걸 봤을 때 그 상황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압박이 된다는 거죠. 이때 보통 합의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합의를 하는 거죠. 이미 내 짐이 다 빠져나간 걸 봤는데 짐이 저렇게 다 옮겨지고 있는데 내가 저기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멍하니 볼 수밖에 없는 이 점유자의 심리 상태는 그냥 낭떠러지 끝에 몰려 있을 겁니다. 이때 보통 난리를 쳐요. 절대 여기서 막 더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마지막 기회라는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난리치는데 뭐라 하면은 막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건 막 부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더 자극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기회를 제공했을 때 이 절망 속에 생기는 그 희망이 가장 절박한 거거든.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짐도 다 싸졌고 물건도 다 내려졌고 운송차까지 온 김에 그러면 이거를 저기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집행은 결국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집행이 된 다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유체동산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재산이에요. 근데 유체동산은 움직이는 이런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의 재산.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이 물건을 유체동산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처리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보관료가 든다고 컨테이너를 빌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매로 팔릴 때까지 그걸 계속 보관해야 되고 그 비용은 계속 내야 돼요.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다 했어요. 아까 경매 얼마나 걸린다 했죠? 2년이요? 이건 그나마 유체동산이니까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개월이에요. 몇 달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나갈 바에 또 솔직히 유체동산이잖아요. 당근에서도 우리가 뭐 물건 올라오면은 살까 말까 하는데 유체동산으로 나온 그 경매 물건 사는 사람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근데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우리도 막 당근에 올리고 막 별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그 전에 협상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